시술이나 이런 얘기도 지금 1년 전, 6개월 전, 아, 그때 알았어야 됐네. 이런 거잖아요. 제가 해드리는 얘기들, 이거 미리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미리 들어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성장결혼 정지입니다. 반갑습니다. 헤매 잘하는 꿀팁. 앞으로 결혼 준비 앞두고 계시면 웨딩 촬영할 때랑 본식 때랑 헤어랑 메이크업 하셔야 되잖아요. 사실 웨딩 사진은 샘플 보면서 고르시면 되고, 웨딩 드레스 같은 경우는 드레스 투어를 걸쳐서 입어보고, 촬영 드레스도 입어보고, 입은 상태로 헤어 메이크업하고 사진도 찍어보고, 그런 다음에 계절에 맞게 본식 드레스를 또 고르는 거기 때문에 사실 어렵지 않아요. 체험해 가면서 이제 같이 동행하는 웨딩 플래너의 얘기를 들어가면서 하면 되니까. 근데 웨딩 헤어 메이크업 같은 경우를 안 받아보셨던 분들은 처음 받는 헤매 잘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헤매 잘하는 꿀팁 제가 지금 잘 얘기해 드릴 테니까 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일단 헤어 메이크업을 할 때 헤어 메이크업 잘하는 꿀팁을 얘기하기 전에 이 얘기를 먼저 하고 싶어요. 요새 메이크업 트렌드가 어떻습니까? 메이크업 트렌드가 약간 피부 화장 막 엄청 막 때려 부어가지고 막 해서 막 뭐 다 이렇게 두껍게 막 해가지고 색조를 만들어내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내가 원래 피부가 엄청 좋아서 피부 결이 너무 좋고 모공이 너무 좋고 톤이 너무 좋은데 그 와중에 이렇게 색조하는 것 같은 요새 메이크업의 스타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피부 자체가 좀 좋아야 돼요. 특히 수분 관리. 수분 관리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이 영상 보시는 시점이 뭐 결혼식을 1년 앞두고 있건 6개월 앞두고 있건 촬영 한 달 전이건 혹은 내년에 결혼하려고 하는데 아직 준비 시작을 안 했건 언제건 상관없어요. 결혼을 이제 생각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타고 저한테까지 오셔서 이 영상을 보시겠죠? 결혼 준비를 시작하려고 하시면 지금부터 하셔야 될 건 수분 관리예요. 내가 피부가 좋으면 좋을수록 화장은 드라마틱하게 먹을 수밖에 없어요. 긴 기간 동안 계속 수분 관리를 해왔다 그러면 그 당일에 전날 막 긴장되고 약간 그래서 호르몬 막 그렇게 돼서 막 뾰루지가 나왔더라도 가려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분 관리가 너무 중요합니다. 수분 관리 뭐 1일 1팩 정도 하시거나 운동해야 되죠. 뭐 운동 뭐 다이어트 때문에도 필요하지만 땀 흘리고 노폐물이 많이 배출이 되고 디톡스 이렇게 뭐 주스 마시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지만 진짜 이렇게 열심히 운동하고 얼굴이 빨개질 때까지 달아오르서 땀이 쭉 나오는, 그리고 나서 깨끗하게 요럴 때 이렇게 운동을 쭉 하시는 분들은 트러블이 잘 안 나요. 아시겠지만. 그래서 운동하면서 땀 흘리고 1일 1팩 하면서 수분 관리 해주는 거, 이게 거의 베이스 메이크업이다 라고 말씀드려도 좀 과언이 아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지금 얼마 안 남은 분이라면 지금 당장 수분 관리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화장이 피부가 수분이 없고 좀 버석버석하면 화장이 두꺼워질 수밖에 없어요. 화장이 두꺼워지면 나이가 들어 보일 수밖에 없어요. 망고의 진리입니다. 수분 관리를 하셔야 돼요. 잘 자고 물 많이 마시고 골고루 잘 먹고 운동해서 땀 빼고 1일 1팩 정도 해주고, 요런. 그래서 모닝 루틴, 나이트 루틴 이런 거를 좀 챙겨서 하면 너무 좋아요. 저 같은 경우에 아침에는 운동을 웬만하면 꼭 하려고 하고요. 그래도 한번 땀 쭉 나올 정도로 하는 운동은 요가도 하고 헬스도 하고 등산도 하고, 그리고 저녁에 나이트 루틴을 제가 이제 제일 좋아하는 순간이 모든 게 다 끝나고 잠깐 소파에 앉아서 넷플릭스 이렇게 보면서 이제 한쪽에 나이트 루틴 제품이 쫙 이렇게 있어요. 일단은 마스크팩 하고 나와가지고 한 15분 정도 붙이고 있다가 떼서 그 마스크팩으로 얼굴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정리해주고, 저는 그 마스크팩을 발에다가 이렇게 발에 로션 따로 바르고 막 이런 거 좀 귀찮으니까 발에다가 이렇게 발라주고, 그럼 이제 마스크팩까지 했던 것도 쑥 먹어요. 제 나이가 많아서 그런가 수분크림 한번 또 이렇게 듬뿍 바르죠. 그리고 이제 좀 있다가 입술에다가 수면밤 이런 거 발라주고, TV 보면서 이렇게 손톱에다가 이렇게 손톱 강화 크림 이런 거 있어요. 그런 거 좀 발라주고, 그리고 이렇게 림프절 마사지 이런 거 이런 거 막 괄사 이런 거 아시죠 여러분? 이런 거 하고 이렇게 착착착착 이렇게 있답니다. 그래서 그걸 놓고 나이트 루틴을 실천을 하면서
하는데 저는 이제 결혼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때 무너지면 또 막 일주일 열흘 안 하다가 또 하다가 뭐 그렇긴 해요. 그래서 제가 엄청 무슨 뭐 뷰티 블로거, 인플루언서 이런 사람들처럼 막 그런 거를 실천해가지고 제가 이 나이에 이렇게 이런 주제는 못 되니까 그런 건 아닌데, 그렇게 아무튼 나이트 루틴을 최대한 실천하려고 한다. 그런데 요거 진짜 필요하신 분들은 결혼을 앞두고 계신 분들 반드시. 그리고 또 결혼하면은요 시간이 진짜 빨리 가요. 나이 진짜 빨리 먹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루틴을 좀 가지고선 좋은 습관을 딱 체득한 다음에 결혼하게 되시면 결혼 후에 이렇게 막 휘몰아치게 먹어가는 나이 중에도 내 노화를 좀 단단히 좀 덜 빨리 가게 잡아줄 수 있지 않을까.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마찬가지로 수분 관리 다음 중요한 건 모질 관리. 저도 모질 관리 진짜 못하고 있는데 어쨌든 모질 관리도 어느 정도 해야지 펄도 잘 먹고 볼륨도 잘 살고 세팅 해놨을 때 너무 잘 꺼지지 않는 머리가 되잖아요. 트리트먼트, 헤어팩 이런 것들 준비해서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하면서 뭐 중간에 두피 스케일링도 좀 받으시고 그런 식으로 두피 관리, 모질 관리 해주시면 베이스 메이크업은 끝난 거예요. 수분 관리, 두피 관리, 모질 관리 이렇게 했으면 여기까지 이제 됐어. 그 다음에는 웨딩 촬영을 앞두고 난 이렇게 하고 싶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인스타그램을 최대한 좀 많이 찾아보시고, 처음에는 보면 다 예뻐요. 뭐가 뭔지 모르겠어. 다 예뻐. 근데 좀 보고, 그리고 나서 또 보고, 그리고 나서 또 보고, 다음에 또 보고 하다 보면 약간 요런 머리 하고 싶다. 메이크업 스타일은 좀 약간 색조는 요런 느낌이 풍이 좋은 것 같아. 요런 게 생긴단 말이에요. 시안을, 이미지를 준비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헤어 메이크업을 말로 설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나는 맑게 해주세요. 나는 동안 메이크업 해주세요. 나는 꾸안꾸로 해주세요. 나는 과즙 메이크업을 해주세요. 이런 이름들이 있지만 과즙 메이크업이라고 해도 이 과즙에 들어가는 색조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정도가 너무나 차이가 많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미지를 준비하세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신랑님도, 남자들은 뭐 메이크업, 뭐 속눈썹 어떻게 치크 해주세요 이런 거 없잖아요. 헤어, 신랑님의 헤어도 정말 하고 싶은 헤어 스타일 시안을 준비하세요. 근데 진짜 모르겠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더 예쁘던데 나 진짜 모르겠어. 나 10번째 봤는데도 아직도 모르겠어. 이런 분들은 싫은 거, 이건 좀 아닌 것 같긴 하더라. 나 이런 스타일은 좀 별로야. 있죠? 그런 이미지를 준비하세요. 나 요런 머리 볼륨 정수리 너무 들어가 요런 건 좀 싫어요. 저 속눈썹 이렇게 너무 길게 붙이는 건 좀 너무 인위적이라서 싫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도록 싫은 이미지만 좀 찾아보셔서 그거 캡처하시는 것도 크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잘 모르겠고 안 받아봤고 그러면 웨딩 촬영 때는 웬만하면 그냥 해주는 대로 받아보시는 것도, 내가 좋은 샵을 선택했고 그 선생님 인스타그램 봤더니 실제 신부들도 다 예쁘게 해주더라, 신뢰가 있다 이런 마음이면 웨딩 촬영 때 처음 받아보는 거고, 실제로 보여질 때 예쁜 거보다 사진 찍었을 때 효과적으로 나오게 하는 메이크업은 조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촬영 때는 그냥 받아보시는 게 좋아요. 그냥 받아보시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해보고 나니 본식 때는 조금 이렇게 해야 되겠다. 다 마음에 들었는데 본식 때는 좀 립 정도 컬러만 다르게 하면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이제 스스로도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촬영할 때는 전문가한테 맡겨서 그냥 받아보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리고 요새 어떤 샵들은 촬영 때 헤어 선생님, 메이크업 선생님과 본식 때 헤어 선생님, 메이크업 선생님이 다르게 랜덤으로 배정되는 샵들도 꽤 있더라고요. 헤어 메이크업이 중요하고 나는 좀 섬세해서 그런 게 달라지는 것도 알 수 있을 것 같다. 캐치할 수 있을 것 같다. 나는 메이크업이 되게 중요하다. 이런 사람이라면, 이런 신부님이라면 웬만하면 촬영 때 해주셨던 선생님이 본식 때도 동일하게 해주는 거를 담보하는 그런 샵을 선택하시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일 겁니다. 촬영 때 한번 해보고 본식 때 또 한 번 했을 때 같은 사람을 다시 했을 때 시너지가 나게 마련이거든요. 이건 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요새 일부 샵들은 좀 워낙 일정이 많고 바쁘다 보니까, 또 특히 연예인 많이 하는 샵들, 연예인 중에서도 아이돌 진행 많이 하는 곳들은 아이돌들이 이제 일정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거에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선생님이 바뀌는 경우 있거든요.
이런 거를 좀 피할 수 있는 샵을 선택하시는 게 좀 안전할 것이고, 샵이 적어도 마무리하는 메이크업 룸은 좀 단독으로 나만 있을 수 있는 이렇게 좀 공간이 분리되어 있는 곳이어야만 조금 그래도 차분하게 보면서 수정할 거 찾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장소에 대한 쾌적함도 한번 챙겨서 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헤어 변형 요새 많이 물어보시고, 헤어 변형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많이 얘기하시는데, 아주 화보처럼 그 장면마다 어울리는 머리카락 한 가닥 가닥을 이렇게 날리게도 했다가 차분하게도 했다가 이런 식으로 연출하고 싶은 분이라면 헤어 변형하시는 게 맞을 수 있고요. 나는 뭐 그렇게까지는 모르겠고 그냥 풀르고 가서 한번 포니테일 묶고 올리는 거 정도까지 변형 정도 할 수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한다면 굳이 부르지 않으셔도 돼요. 풀고 간 머리를 반머리로 묶어주거나 포니테일로 묶어주거나, 여기 끝에서, 그러니까 여기도 이 두상을 다 잡아놨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들어 올려가지고 이렇게 올리는 머리는 변형 선생님이 오셔야만 할 수 있고요. 그런 거 아니고 여기는 다 잡아놨는데 이 상태에서 이렇게 뒤로 묶는 것만 하는 거고, 이렇게 반머리만 한다고 여기는 그대로 두고, 이런 정도는 그냥 헤어 변형 쌤이 안 계셔도 변형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정도에 따라서 생각해 보면 되실 것 같고, 다만 모질 관리가 너무 안 돼 있고, 아무리 세팅을 해놔도 그냥 진짜 10분 지나고 난 머리 쫙 가라앉는 이런 분들 있잖아요. 진짜 가늘고. 그런 분들은 헤어 변형 쌤 부르시는 게 사진 전체의 만족도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신랑님들 헤어가 정말 중요하고, 헤어가 거의 멋부릴 수 있는 헤어 메이크업에 다잖아요. 우리 속눈썹도 안 붙이고 우리 신랑님들은, 그죠? 헤어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남자분들은 오히려 메이크업 시향 고르는 것보다 더 쉬워요. 아, 이런 머리가 좋을 것 같다. 이게 오히려 더 보기 쉽잖아요. 하고 싶은 머리 꼭 찾아보시는 거 추천드리고, 만약에 메이크업 샵에서 촬영 당일에 헤어를 했는데 정말 너무 도저히 적응이 안 된다, 그럼 의상을 입으세요. 가운 입은 상태에서 보면은 어색함이 더 배가 되고 더 뭔가 이상할 수 있거든요. 수트를 딱 갖춰 입고선 다시 봤는데도 이거 너무 난 적응이 안 돼. 그러면 진짜 그대로 촬영장 가지 마시고 차라리 샴푸하세요. 너무 잘해주셨는데 제가 하던 스타일이랑 너무 달라가지고 지금 조금 너무 어색해서 그냥 샴푸하고 깨끗하게 그냥 드라이하고 가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요. 죄송하지만 그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라고 잘 정중하게 얘기하시면은 얼마든지 그렇게 해주실 거니까, 진짜 너무 마음에 안 드는데 억지로 촬영장 가지 마시고 최후의 수단으로는 샴푸도 있다 라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맞다. 헤매하시기 전에 살도 아직 못 뺐어, 뭐 수분 관리도 못했어, 너무 걱정돼, 그러면서 막 시술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 계신데, 지금이 1년 전이다, 오케이. 6개월 전이다, 오케이. 그런데 한 4개월, 5개월 전부터는 센 시술은 정말 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뒤집어지기도 하고 부작용이 나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트러블이 나기라도 하면 큰일이에요. 예전에 제가 진행했던 신부님이 상담 때부터 제가 피부 칭찬을 엄청 했던 분이 있어요. 피부가 너무 좋아요, 결이 너무 예뻐요, 톤이 너무 예뻐요, 모공이 없네요, 막 엄청 피부가 좋으셨던 분이었는데, 직전에 너무 센 시술을 하시고 완전 다 뒤집어진 거예요. 레이저 박피 뭐 그런 거, 화이트닝 뭐 이런 거였나. 그래서 화장이 너무 두꺼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정말 안타깝게 결혼식 했던 신부님 계시거든요. 너무 무섭지 않나요? 그리고 어떤 분은 나이가 약간 있는 신부님이었는데 잘 버티시다가 일주일 남겨놨나? 그때 이제 눈가 주름이 너무 걱정되셔서 여기 이제 좀 시술을 이렇게 하셨는데 멍이 든 거예요. 어떻게 시퍼렇게 멍이들은 채로 결혼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화장도 두꺼워지고 막 커버를 어떻게든 해드리긴 했지만, 그래서 만족도가 좀 떨어졌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술은 한 5개월, 6개월 전부터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정하고 싶은 게 있으시다면 시술에 따라 다르니까 담당하고 있는 웨딩 플래너, 헤어 메이크업 선생님한테도 좀 물어보시고, 병원에도 내가 언제가 결혼이라서 그때 문제가 생기면 절대 안 되는데 최대한 안전한 시술이라면 하겠다, 보증할 수 있겠냐, 좀 세게 말씀하셔가지고 좀 안전하게 하시는 방법이 좋고, 생각하고 계셨던
알토란 같은 시술이 있다면 1년 전, 6개월 전에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 지금 시술이나 이런 얘기도 지금 1년 전, 6개월 전, 아, 그때 알았어야 됐네. 이런 거잖아요. 제가 해드리는 얘기들, 이거 미리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미리 들어야 됩니다. 같이 결혼 준비하시는 커뮤니티에도 제 채널 소문 좀 내주시고 오셔서 좋아요, 구독 많이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결혼 준비에 도움이 되는 쏠쏠한 이야기와 정보, 지식 가지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